나는 작가입니다. 나는 교육자입니다. 나는 사회운동가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시각, 청각, 중복 장애인 헬렌 켈러입니다. 우리가 아는 헬렌 켈러 이야기는 20살 이전 장애 극복담 혹은 설리번 선생님과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살 이후의 헬렌 켈러의 삶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오늘 배울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시간을 통해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기존 시각을 생각해보고 개선 방향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 개념 및 현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여러분은 장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애는 1차적으로 손상에서 시작되는데요. 손상은 절단이나 마비, 상실, 기능 정지 등 신체적, 심리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을 가져오는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병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손상은 하나의 속성일 뿐인데 특정한 사회적 환경과 조건 속에서 손상이 장애라는 상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애 문제는 손상을 가진 한 개인에게 있는 것이며 개별적인 치료와 전문가의 지원 등을 통해 그 개인을 사회에 적응시키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나 장애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며 손상을 장애라는 상태로 만드는 사회적 환경과 구조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두 가지 질문지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이는 영국의 인구조사국에서 실시한 대면 인터뷰 목록에 실린 질문 항목입니다. 그럼 이 질문은 어떤가요? 당신은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영국의 장애학자 마이클 올리버가 인구조사국의 질문 항목과 대응해 구성한 것입니다. 다른 질문들도 하나씩 보실까요? 당신은 청각장애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당신과 대화하는 능력을 지니지 못해 당신은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당신의 건강 문제나 장애가 버스로 여행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하나요? 부적절하게 설계된 버스가 당신이 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나요? 영국 인구조사국의 질문을 살펴보면 명백하게 장애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그들 자신이 지닌 결함이나 기능상의 제약으로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이클 올리버의 질문은 어떠한가요? 이처럼 관점을 조금만 바꾼다면 그 문제의 원인은 대안적인 질문들처럼 사회 내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기존 시각.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대중매체인 TV와 신문, 그리고 인터넷 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세 가지 유형으로 묶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 때문에 어려움과 비참함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시혜와 동정을 불러일으켜 시청자와 독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봉사의 모습인데요.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이웃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그래서 삭막하지만 아직은 인간미가 살아있는 우리 사회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은 극복인데요. 개인의 초인적인 노력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장애인의 영웅담입니다. 결국 이러한 시혜와 동정, 봉사, 극복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와 이미지가 우리 사회가 장애를 바라보는 주류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특정한 인식을 강화하도록 하는데요. 즉 장애인은 늘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극복이라는 단어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극복의 사전적 의미는 어렵고 힘들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나 상황 따위를 노력으로 없애거나 좋아지게 함입니다. 극복이라는 단어 자체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 대한 노력은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극복하라는 말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만났던 헬렌 켈러 기억하시나요? 헬렌 켈러는 장애 극복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가 몇 세에 사망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성인이 된 이후 사회운동가로서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죠. 단지 그녀가 장애를 극복한 중복 중증 장애인이라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감동과 교훈을 주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만 언급되었습니다. 물론 헬렌 켈러나 스티븐 호킹 등과 같이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장애인의 사례는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지만 아주 소수의 사례입니다. 이러한 소수의 장애 극복 이야기들이 대다수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장애인을 바라볼 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웹툰 송곳의 최규석 작가는 지금은 없는 이야기라는 작품에서 팔 없는 원숭이를 통해 장애 극복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팔 없는 원숭이와 함께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팔이 없는 원숭이들이 있습니다. 이 원숭이들은 팔이 없어 나무에 매달린 열매를 먹지도 못하고 땅에 있는 무서운 호랑이를 피해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팔이 있는 원숭이들에 비해 너무 불리한 조건이죠. 그러던 중 팔 없는 원숭이 하나가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여 팔 없이도 나무를 오르는 데에 성공합니다. 그 원숭이는 나무에 올라 열매를 따서 다른 팔 없는 원숭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며 다른 원숭이들의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의 존재로 인해 다른 팔이 없는 원숭이들은 게으르고 무능력한 존재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왜 저 원숭이처럼 노력해서 나무를 오르지 않느냐며 비난받기도 하고요. 팔이 없음에도 나무를 탈 수 있게 된 원숭이는 행복해졌으나 그 행복은 그 원숭이 혼자만의 것입니다. 장애인의 개념. 장애를 지닌 사람을 부를 때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장애인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981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라는 표현이 공식화되는데, 이 장애라는 표현은 영어의 disability를 일본에서 장애자라는 한자 표기로 사용한 것을 참고해 다시 옮긴 것입니다. 그러나 심신장애자의 자가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지적에 따라 1989년 장애인 복지법 개정과 함께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해 지금까지 공식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를 지니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정상인이나 일반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는 그 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일반적이지 않고 정상인의 범주를 벗어난 비정상인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장애인은 비정상인이 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비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객관성이 확보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장애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은 국가마다 정하고 있는 장애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미국은 알코올 중독자도 장애인에 포함하고 스웨덴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도 장애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2017년 말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약 250만 명으로 인구의 약 5%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 유형을 크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로 나눕니다. 그리고 신체적 장애는 다시 신체 외부 장애, 신체 내부 장애로 구분하며 정신적 장애는 발달 장애, 정신 장애로 구분합니다. 소분류로는 15개 유형으로 나눠지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유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장애 등급제가 있는데요. 장애 정도에 따라 1급에서 6급까지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에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부터는 이러한 장애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장애인 개인의 욕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개개인별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 도입되는 종합조사에서도 장애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이 떨어질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하기. 장애인을 부르는 올바른 명칭을 알려주세요. 장애인을 부르는 다양한 명칭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르고 여러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장애우, 장애우라는 표현은 비장애인의 시선에서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 도움이나 동정의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나는 장애우입니다 라는 1인칭 표현도 매우 어색하죠. 따라서 특수한 상황이 아닌 보편적으로 장애인을 사용하는 용어로 지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휠체어 장애인, 한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가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표현될 수 없죠. 따라서 휠체어 장애인보다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의미로 목발 장애인이 아닌 목발 이용 장애인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농인, 농인과 농아인, 헷갈리셨죠? 현재 농아인과 농인을 혼용하여 쓰고 있는데요. 농은 듣지 못함을, 아는 말하지 못함을 의미하는데 말하는 것이 음성 언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관습적 사고방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인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음의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배움 마무리. 장애는 1차적으로 손상에서 시작되는데 특정한 사회적 환경과 조건 속에서 손상이 장애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손상을 장애라는 상태로 만드는 사회적 환경과 구조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기존 시각에는 시혜와 동정, 봉사의 모습, 극복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부르는 공식 명칭은 장애인이며 장애를 지니지 않은 사람을 부를 때는 정상인, 일반인이 아닌 비장애인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가요? 장애는 개인의 책임일까요? 장애는 극복해야만 할까요?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